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2년 전 땅꺼짐으로 편의점이 무너졌던 강원도 양양 낙산해변 일대에서 지하 하수관에 대한 긴급 보수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양양군은 해변에 새로 짓고 있는 대형 숙박시설 공사와 일부 연관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 양양 낙산해변과 인접한 대형 숙박시설의 신축 공사장 앞 도로. 곳곳에 금이 생기고 일부는 처진 것 같은 현상도 보입니다. 도로 및 철근 콘크리트 하수관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철근이 드러난 하수관 뒤로 기둥을 세우는 등 구조물을 보강하기 위한 공사가 한창입니다. 도로가 처졌다는 주민 신고에 양양군이 지하 시설물의 안전을 진단했는데 긴급 보수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D등급이 나온 겁니다. 하수관 자체가 노후되는 등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려면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만 양양군은 최근 진행 중인 대형 숙박시설 공사와 연관됐을 것으로 보고 보강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5톤 이상 차량들이 다니면서 이제 진동을 일으키고 파괴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이게 중차량들이 다녀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양양군은 공사장 일대 안전이 우려되는 사안이 확인되면 적극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곳 낙산해변에 대형 건설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3년여 동안 안전사고가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 2022년엔 한 대형 숙박시설 공사장 옆에서 땅꺼짐이 일어나 편의점 일부가 붕괴됐고 또 공사장 주변 건물에선 금이 가거나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등 집안 침하가 의심되는 피해도 발견됐습니다. 깜짝 놀랐죠. 어떻게 세상에 그런 일이 생기나 하고 그랬는데 저기 편의점 같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진짜 걱정돼요. 양양 낙산해변엔 대형 숙박시설 7곳이 추가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강원 경제의 현주소를 살펴보는 연속기획보도 강원 경제를 진단하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은 아직 저점에 머물고 있는 강원 경제가 내년에는 어떨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곳은 도내 한 화물항의 모습을 구현한 가상 스튜디오입니다. 제 뒤로 화물을 내리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올해 도내 수출 전망은 어떨까요? 지난 1분기 도내 화물 수출액은 모두 7억 8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 넘게 늘었습니다. 강원도의 주요 수출 품목을 보면 전선, 의료용 전자기기, 면류, 의약품 등이었고 이를 다시 국가별로 나눠서 보면 네덜란드, 미국, 중국 순이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의 경우 전선 수출이 7,456만 달러로 지난해 1분기보다 무려 2만 % 넘게 늘었습니다. 수출은 물가나 금리와도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물가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데요. 물가를 잡기 위해 세계 각국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한국보다는 미국이 금리를 더 올려서 환율이 치솟았습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엔 유리하지만 수입업체나 대출 비중이 큰 기업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곳은 우리나라의 한국은행과 같은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연준입니다. 이곳에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미국과 우리나라가 잇따라 금리를 인하하게 되고 물가가 오르면 이를 일정 수준 낮추기 위해 금리를 인상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물가가 여전히 높아서 실제 금리 인하 여부가 불투명했었습니다. 다만 최근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결정을 예측하는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페드워치를 보면 미국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통해 연준이 결정하는 기준금리가 6월과 7월엔 동결, 9월엔 인하할 거란 전망이 우세해졌습니다. 미국 금리가 낮아지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커지겠죠. 강원도 내 법인세 납부액을 한번 볼까요? 지난 2018년 3,838억 원에서 코로나19를 지나며 지난 2021년 2,065억 원까지 떨어졌다 2022년 3,865억 원, 지난해엔 4,456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기업들 상황이 조금은 나아졌다는 건데요.
법인세 증가는 대기업의 급격한 회복세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코로나19 이후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영세업자들, 지역 관광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집중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올 연말까지 이런 이자율, 기준금리가 내려가지 않는다 그러면 강원도, 더군다나 영동 지역, 동해안 지역의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치단체나 광역, 시도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결국 강원 경제는 올해보다 내년에 회복세가 더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규모가 큰 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까지도 이 위기를 딛고 힘차게 도약하길 기대합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꿀벌들이 죽거나 사라지면서 꿀 생산이 크게 줄어 오랜 기간 양봉 농가의 시름이 깊은데요. 면역력이 높고 농가 소득을 높여주는 새 꿀벌 품종이 보급돼 활력소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카시 꿀 수확이 한창이지만 올해도 사정이 신통치 않습니다. 이상기온과 바이러스 탓에 꿀벌 폐사가 크게 늘면서 수확량이 작년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꿀을 따면은 3일마다 가면 채취를 해요, 이 아카시 때는. 근데 지금 오늘 6일 만에 채취를 했는데 평년 수준을 했을 때 3드럼 정도 나와야 하는데 1드럼 나왔어요. 지난 겨울 꿀벌의 평균 소실률은 16%. 전년보다 사정이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양봉 농가에는 큰 시름거리입니다. 꿀 생산이 줄면서 로열 젤리와 프로폴리스 같은 대체 수확물로 눈길을 돌리는 양봉 농가도 늘고 있는데 새 꿀벌 품종 젤리킹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젤리킹은 일반 벌보다 꿀 수집량이 많고 질병 저항성과 관련 있는 사충 제거 능력도 더 좋습니다. 특히 고품질의 로열 젤리 생산력도 더 뛰어나 로열 젤리 소비를 촉진하는 건 물론 꿀벌의 면역력을 높이고 폐사를 줄여 양봉 농가의 생산성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비자들이 양질의 좋은 로열 젤리를 섭취할 수 있는 조건이 될 거고요. 그리고 사육하는 농가 입장에서는 좋은 로열 젤리를 먹은 일벌들 또는 여왕벌이 좀 더 건강하게 그렇게 자라면서 이제 환경변화에도 굉장히 적응을 잘할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경북을 비롯한 전국 4개 지역에 우선 새 꿀벌 품종 젤리킹을 보급하고 증식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대규모 유급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강원대의 경우 의과대학 1학년 학생들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유급 처리될 예정입니다. 또 교육부가 2025학년도 대학별 모집 인원에 의대 증원 규모를 반영해 학칙을 개정해달라고 주문함에 따라 대학들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강릉시의회가 올해 강릉시의 당초 예산액보다 13.7% 늘어난 1조 6,251억여 원 규모의 제1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강릉시의회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예산결산 특별회의를 열고 강릉시에서 제출한 제1차 추가 경정 예산안 가운데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 항목 9건 17억여 원을 삭감했습니다. 또 경포 달빛 품은 호수정원 조성사업, 해안변 녹지축 조성사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등 9건은 4억여 원을 증액해 수정 가결했습니다. 강릉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38건의 안건도 의결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36분쯤 삼척시 원더급 노경리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 37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산불 진화를 위해 산불 진화 헬기 4대, 진화 차량 17대, 진화 인력 104명을 투입해 6시 13분쯤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불 조사 감식반을 투입해 산불 발생 원인과 정확한 피해 면적, 재산 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제78회 황금사자기 전국 고교 야구대회에서 강릉고가 준결승에 올랐습니다.
강릉고는 오늘 열린 비봉고와의 8강전에서 8대1 7회 콜드게임으로 이기고 준결승에 올라 대구 상원고와 결승 진출을 다툽니다. 강릉고는 2021년 최지민 선수의 맹활약으로 우승을 차지한 뒤 지난해 4강 진출에 머물렀던 아쉬움을 딛고 3년 만에 결승에 진출할지 관심입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를 가상 공간에서 미리 만나보는 메타버스 테마월드가 구축됩니다. 양양구는 네이버 가상현실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월드를 만들어 하부 정거장과 제1, 제2정거장, 상부 정거장을 구성해 정거장마다 콘텐츠와 게임을 만들어 제공합니다. 오색 케이블카 월드는 이달 중 시범 운영을 거쳐 다음 달 네이버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됩니다. 강릉시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노인 일자리 시장형 사업단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강릉시와 수행기관인 강릉시니어클럽은 국비 2억 원을 지원받아 취약계층에게 반찬과 도시락을 할인 판매하고 배달하는 사업단을 운영해 30여 명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